안녕하십니까. 김인성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4회차이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중심 간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모두 총정리하면서 인간중심 간호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을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의한협진병원과 그리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한협진병원은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의사, 한의사가 서로 협의하여 진료하는 것이며 하나의 상병으로 단 한 명의 협진협력의와 협진할 수 있고 협진 중에 타 상병이 발생했을 시에는 기존 상병과 별개로 협의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행위에 대한 경제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주체는 의료협진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릿의 정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그릿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 회복 탄력성 강화, 꾸준한 학습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릿의 책 저자인 더걸스 교수님이 심리학 전공 시에 연구한 대상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그리고 전국 학생 맞춤법 대회, 그리고 문제학교에 배정된 초임교사, 세일즈맨, 판매 성과 정도 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공감의 형태로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반응적 공감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한입진병원 간호사에게 공감이 중요한 이유로는 치료 협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일곱 번째로 공감 능력을 가진 간호사 사례로는 말기 암 환자를 돌본 사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 사례, 의사소통의 다리를 만든 사례 등을 소개드렸습니다. 또 공감 능력은 어떤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발달되며 후천적 노력이 이제 타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인지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중심 간호의 주요 원칙은 통체성, 개별성, 임파워먼트, 그리고 관계성, 존중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인간중심 간호의 성공 사례로는 메이오 클리닉, 클리브랜드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었고 실패 사례로는 영국의 국민건강 서비스 NHS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 소개드릴 프로그램 내용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미리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11번째로는 스크립스 센터에서 수 맥컨 부팀장이 인간중심 간호는 환자가 개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중심 간호, 이것이 이제 인간중심 간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스크립스 센터 직원들이 인간중심 간호 주요 원칙 중에 개별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회차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시청하게 될 동영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중심 간호에 대한 실제 상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청하실 내용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옥스퍼드에 위치한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인간중심 간호에 대한 주제로 스크립스 노인학센터라는 곳에서 실제 상황을 촬영 및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 자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간단하게 스크립스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노화과학 연구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병원과 함께 마이애미 대학의 스크립스도 협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 센터를 소개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센터를 병원으로만 이제 가정을 하고 시청해 주신다면 인간 중심 간호를 연구하고 행하는 곳에서 이 배울 점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도입 부분에서 스크립스는 노화 연구 분야에서 마이애미 대학의 중심이 되는 우수한 연구센터이며 의료 소비자, 환자에게 이제 초점을 맞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What is Person-Centered Care라는 이제 문구가 떠오르면서 PCC가 뭔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수 맥콘 부팀장이 말하기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리고 카트리나와 타라 간호사는 인터뷰에서 저희는 각 환자의 선호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9시 30분, 10시, 10시 30분에든 상관없이 시간과 별로 상관없이 잠옷을 입고 식당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그래서 인간중심 간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식사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지고 힘들지만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더니 즉 개별성을 존중했더니 실제로 업무 효율이 훨씬 좋아졌고 보람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수 맥코는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환자가 직접 결정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환자가 싫어하는 것은 간호사가 강요해서도 강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미 그 임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니퍼 교육자는 인간중심 간호의 본질은 관계다, 관계성이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보는 사람, 일상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일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 수 맥콘 그 간호부팀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언어 치료사가 노인에게 뇌졸중으로 인해서 삼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언어 치료사가 걸쭉한 액체를 섭취하라고 권고하는 경우에는 환자는 걸쭉한 액체를 먹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간호사가 그 선택의 위험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인간중심 간호이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걸쭉한 액체 상태의 식사를 원치 않는다고 결정해도 된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환자의 개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선생님들께서도 하고 계시듯이 뭐 리퀴드 다이어트, 소프트 다이어트, 레귤러 다이어트 모두 스왈로잉이 잘 안 되는 환자에게는 사실 조금씩의 위험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 소프트 다이어트나 레귤러 다이어트 때는 잘 삼키지 못하면 기도 폐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리퀴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이제 사례가 걸리거나 하면 흡인성 폐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이러한 그 대화들을 간호사가 환자와 나누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간중심 간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관련 동영상을 약 3분 정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Person-centered care to me is letting the individual make their own choices and make their own decisions. The residents do not live in our facilities, but we work in their home. And that is the atmosphere we try to project, that we have very caring staff, very dedicated staff. We really try to honor individual resident preferences. So you may see people, they get up early and are dressed and ready for their day early, having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You may find other people a little bit later in the day, maybe getting up at 9:30, 10:30 in their pajamas, having coffee and a Danish in the dining room, just like they would at home. Person-centered care is just making sure that the elder is getting what they need in the way in which they would like to receive it. I became interested in person-centered care through my own work as a direct care worker, actually in skilled nursing. And through that, it really became clear to me that we had a lot that we had to do, a lot of tasks that need to be done, but it was much more pleasant, the work was more pleasant, and we had a much better time if we were actually enjoying the elders at the same time as we were working with them and talking with them, sharing stories, learning about them and their preferences and what they enjoy and their history. And when I was able to do that in my own work,
it made it much more fulfilling, and actually I was much more efficient and enjoyed that time with the elders much more. They have choice. They determine when they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They determine what they'd like to have for a meal, breakfast, lunch, and dinner. They decide which activities they want to participate in, which they don't. It's given them choice. That's what it's like for them. They're back in charge of their lives. We try to really personalize the care that we provide here, and I think that's very evident in the spirit of our building. The essence of person-centered care really is relationship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ose that are closest to them, people that they see every day, those that are helping them with their daily tasks, with things that they'd like to do and accomplish in their day. As an example, if an elder has been determined to have a swallowing problem by a speech therapist, maybe as a result of a stroke, and the recommendation from the speech therapist is that that elder should be on thickened liquids. For person-centered care, that means the individual, the elder, decides whether or not they want to be on thickened liquids. It means the staff, the partners, the employees, the nurses, talking to that elder about the risk of making that choice. Person-centered care then says, if the elder decides, I know what the risks are, I'm willing to take those risks, I don't want my liquids thickened, person-centered care doesn't thicken their liquids. At the end of the day, most importantly, it's not about any of us that's involved. It's about that consumer. And that's what we have to remind ourselves of completely. No matter how hard, how challenging that task is, at the end of the day, that person is saying, thank you so much. And guess what? You've had the opportunity to actually make a difference. I'm proud of that for you. I know you've got to be proud. Pretty proud? Yeah.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간중심 간호를 해야 할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 존중 때문입니다.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고유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별적인 가치와 선호를 반영한 간호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효과 향상입니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간호는 치료 수능도를 높이고 회복 속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와 간호사 간의 신뢰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개별적인 관심과 공감이 포함된 간호는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 증가입니다. 기계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의미 있는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간호사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소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인간중심 간호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포함하는 말로 의료의 지속적인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네, 스크립센터 제니퍼 직원이 말합니다. 돌봄 과정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 기여가 의미 있다고 느낄 때 당신에게도 이롭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인간중심 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인 3, 4, 5번에 해당되는 환자와 간호사 간의 라포 형성을 통해서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타라 간호사는 환자의 케어 요구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 인간중심 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 1, 2번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그리고 치료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4회차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f we all truly believe that the people that are at the end of their life are as important as the people at the beginning of the life,
then there's no reason not to do this. Direct care workers benefit, I think, from person-centered care in that their work is more meaningful. You're not just a task doer. You're not just someone who comes in and takes care of the laundry or comes in and helps with bathing. You are someone who is important to that individual because of your relationship with them. And you bring something to that relationship that is unique. And I think we don't do a really good job of honoring the work that direct care partners do, that direct care workers are engaged in. And so when you can feel that you're really contributing to the process and that your contribution is meaningful, I think it's a benefit for those who are working as well. I always say, if I'm going to walk the face of this earth, I need to have a purpose. And if I'm going to be in a job 8 hours a day that's going to wear me out, it needs to be a job that's going to wear me out in a good way. How do you make things better for people? How do you teach people that that's what's going to make you feel better? That's a culture change. Is teaching people that service makes you feel good, and service is what we're all about. We're in a service industry. For someone to know that you have a genuine care and compassion for their needs is going to come through. She is a lifeline. She helps make sure that I can live my life the way I want to live my life. And you haven't even seen my tomato garden. You see each one of these people as an individual, as a human being. They had a life before they got here. They were professionals, business people, religious, doctors, servicemen, whatever they were before they got here. And you have to respect them as that. They were just contributed to society like we are now, no different than we are, just a little older. And when you look at them like that, I mean, I'm not kidding. I love my people. It's a good place to be. If you want to have a real close-knit staff and you want to have a good rapport, you have to treat them as family. They're not a number and they're not a name badge. They're one of your family. It's the same as the residents. The residents are family too. That's what it is. It's one big happy family. That's the way it has to be. I'm part of the family. We're still a big family, really. Sure. The only difference is, well, a lot of differences, but the main one is they go home and you come and go at various times. I love coming to work every day. It's, like I said, it's a home away from home. I feel like the elders have become part of my family. Staff, very close-knit with the staff, especially if your office is in that house. You really get to know the staff very well. It's just very easy to love your job when you work here. Being able to leave here and know that you made an impact or you did your best to try to help somebody is something that I feel like I need, especially after doing it for 5 or 6 years now. I don't think I could ever go into any other type of work now. This is what it's going to. I mean, we are what healthcare and long-term care is going to be going to and looking at in the future is what we've been built upon. You know, we're doing all the things that everyone else is looking at doing, and it works. First and foremost, it's putting quality of life first. If you put quality of life first and resident choice first, your census will follow and your financials will follow. Operationally, you will be a sound organization. It's really putting resident care needs as primary in all things. And sometimes it costs money to do that, and we shouldn't balk at that. We should look at really unique out-of-the-box opportunities to really provide the best care for our residents. It doesn't surprise me that person-centered care has been linked to positive outcomes in elder care and for nursing homes and for other organizations. I think that people crave relationship. I think they crave connection with others. And this is a vehicle for that to happen in a system that has traditionally been very cold, very sterile, and none of us want to live in those types of environments. So in those organizations that are practicing person-centered care, it does not surprise me at all that they would be experiencing benefits from that on multiple levels. I think that connection, that human connection, is hugely important. And when you're able to really focus on that and make that a priority for your organization, I think that you will reap lots of benefits.